예,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는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분야가 아니시면 마그네틱 베어링은 뭐고 로토세일은 뭐냐라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순서고요. 선박 같은 경우에 2050년도까지 선박 배출 온실가스 총량을 제로화하는 게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지난 7월 국제해사기구인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80차 회의에서 결의가 된 상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만들 수도 없고 운항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운용하고 있는 선박들의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든가 아니면 운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갑자기 쓰고 있는 선박을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쓰고 있는 선박에 장착을 해서 배출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혹은 새로 만드는 선박인데 선박도 지금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연료들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연료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옆에 보시는 것 같은 로터세일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이미 100년도 넘은 개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이런 로터세일 같은 얘기를 하면 되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연료비가 비싸지고 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되면서 연료비가 비싸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로터세일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유럽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을 상용화해서 다양한 상선이나 일객선에 적용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중공업, HD 현대나 삼성중공업 또 하나오션 같은 대형 조선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유럽에서 개발해서 현재 상용 운항 중에 있는 로토세일의 구조도가 되겠고요. 커다란 기둥이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둥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에 따라서 이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는 부분과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면 바람이 불듯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힘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이용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계식 구조로 기어를 맞물려서 이 원통을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로터세일을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음 진동이라든가 유지보수 소요가 많아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고급 요트나 이런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만들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마그네틱 베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디얼 방향의 그 마그네틱 베어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로터세일을 받쳐주는 자기부상 원리에 따라서 로터세일을 받쳐주는 엑셀 베이스의 마그네틱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는 이 원기둥을 돌리는데 소음과 진동 없이 또 소음과 진동이 없으면 장기간의 유지보수나 이런 걸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개발된 기술이고요. 기본적으로 로터세일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륙간 항행을 하는 편서풍이나 편동풍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로에서 주로 운항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로터세일 원리를 잘 활용해서 마그네틱 베어링을 가지고 소음 진동을 줄이면서도 속도 제어를 원활하게 해서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는 연안 지역에서도 좀 활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는 거는 실제 1.5m 다이아미터의 한 9m 정도 높이를 갖는 로터세일 설계를 하고 적용성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이 구동부를 로터세일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전동기하고 레디얼 방향하고 축 방향에 마그네틱 베어링을 설계해서 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내년서부터는 약 30m 길이의 100kW급 출력을 갖는 선박에 탑재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출력을 이 로터세일로 출력을 보조해서 원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출력을 보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계 개념이나 저희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성급의 기본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기본 승인은 물건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받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CFD 방식을 통해서 효용성이라든가 적용성을 검토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박에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해서 선박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적용이 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선박의 프로펠러에 설치하던 ESD보다는 로토세일이나 카이트, 윙세일 같은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들이 조금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에너지 절감 효과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좀 늦은 편인데요.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기계식 로토세일을 어떻게 더 우리 고유의 기술로, 좀 독자적인 기술로 국산화할 수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런 기계식 로토세일들을 마그네틱 베어링의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한 로토세일로 이제 교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배출 규제가 되면 결국 연료를 지금의 벙커CU나 아니면 되게 저품질의 기름 대신에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 같은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연료값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그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선박은, 친환경 선박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로토세일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토세일 말고도 다양한 대안 기술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제 선박에 적용해서 운용하는데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또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가장 효율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로토세일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TRL은 04 정도고요. 내년 말 내후년 초가 되면 TRL 06, 07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